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조정 줄 때 제가 반도체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매수를 좀 해야 된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두려움 너무 가지지 마셔라 라는 영상도 올려드렸고,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8월 18일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좀 조정을 주다 보니까 수급에 대한 좀 이동이 반도체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이 나와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내년에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다고 해서 이제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반도체 쪽의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제가 용용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PSK 홀딩스였어요. 근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등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도 한미반도체와 관련된 분석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비싼 가격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의 기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가는 너무 비싼 건 맞습니다. 5조가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TC본딩 쪽에 핵심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네덜란드의 배시보다도 퍼가 너무 높아요. 배시가 지금 2025년 기준으로 PR이 한 23배 정도 되는데, 오늘 이 한미반도체가 급등이 나오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좀 2025년에 TC본더가 많이 판매된다고 하고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후하게 쳐줘도 지금 PR 기준으로 본다면 한 38배가 넘거든요. 비싼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룡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리고 나서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충분히 저는 수익을 많이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한미반도체가 빠진 자리를 그러면 어떤 용으로 채워 넣을까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영상을 좀 뒤에 올리려고 했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보고, 왜냐하면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조정을 좀 줬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가격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영상 업로드를 조금 늦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영상을 좀 늦게 올리면 뒷북 영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영상을 좀 빨리 올렸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그러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 오늘 급등이 나온 시점 8월 18일 이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를 바로 사셔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분명히 눌림목을 줄 겁니다. 눌림목을 줄 거니까 눌림목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기준으로 현재의 주가 수준은 절대로 비싼 가격은 아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좀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수페타시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워낙 최근 들어서 이 수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캐파를 굉장히 한번 이번에 증설했어요. 제4공장을 좀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서버용 PCB 시장 자체가 지금 탈중국화를 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수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가장 이제 어찌 보면 핵심 모멘텀 중에 하나죠. AI 가속기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기 판매가 가속화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또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 기준 매출 한 1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이건 최소한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상 영업이익률이 한 10% 후반, 18%, 19%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 정도 예상되고, 그러면 오늘 급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수페타시스를 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핵심 포인트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장 증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구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공장이 있죠. 원래는 이제 1공장, 2공장, 3공장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내년입니다. 내년 7월이면 완공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여기가 4공장이죠. 이 4공장을 증설을 합니다. 이걸 증설하면서 증설 효과가 얼마나 있나? 라고 하면 연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연간 매출이,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는 흐름이다. 왜 제가 이제 이거를 2천억인데 왜 보수적으로 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지금의 매출,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매출을 잡은 거예요. 아, 이 정도로 캐파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의 영업이익률이 한 10% 초반대거든요. 그럼 10% 초반대면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여기에 지금 4공장 같은 경우는 핵심이 MLB 내에서도 어쨌든 AI 가속기 관련 쪽 그리고 28단 이상의 MLB 쪽을 집중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마진율이 조금 더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뭐 제가 이제 예상했던 2025년 기준으로 예상했던 영업이익률 한 10% 후반대면 이것보다 좀 연간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뭐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어쨌든 2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연간 매출이 한 7천억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2천억 정도가 더 업이 된다라는 건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으로도 9천억 정도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마진율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마진율은 분명히 더 높아집니다.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마진율은 분명히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4공장인데 5공장 증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장 3개를 다 풀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개월치 수주가 지금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4공장이 완공되면 바로 또 풀캐파가 바로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 생각에는 조만간 5공장 캐파 증설 이야기도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지금 이 주요 서버 주요 고객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탈중국화를 합니다. 워낙 이제 이 서버의 PCB 기판을 중국 업체들이 많이 담당을 했었거든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1등은 이거는 지금 18단 이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8단 이상의 MLB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등은 당연히 미국의 TTM입니다. 여기가 뭐 가장 많은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2등이 WUS는 이제 중국 회사죠. 그다음 3등 이수페타시스, 그다음 4등 역시도 이 밑으로 쭉쭉쭉 뭐 일본 기업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 대독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 대만 업체들입니다. 자, 결국에는 핵심이 이 서버 쪽은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주요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주요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중국향 매출 비중을 자꾸만 빼요. PCB 기판을 하더라도 고객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PCB를 중국 거 쓰지 말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버용 PCB 관련 쪽의 매출은 2등 업체인 WUS 그 다음에 4등 업체 쪽의 물량이 빠지면서 이게 TTM이랑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로 넘어오겠죠. 분산돼서. 근데 지금 TTM 같은 경우도 거의 풀캡합니다. 예, 물량을 받아도 바로바로 찍어내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걸 이수페타시스가 받아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 소위 말하는 내피셜이 아니고요. 실제로도 TTM 쪽이 너무 많이 이제 캐파가 차가지고 엔비디아 뒤에도 설명드리지만 AI 가속기도 그래요. AI 가속기와 관련된 AI 가속기용 지금 PCB 기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금 엔비디아는 TTM 거를 독점으로 썼거든요. 근데 얘들이 풀캐파로 돌리면서 뽑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물량이 지금 이수페타시스로 넘어온 거거든요. AMD라든지 나머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지금 TTM 같은 경우는 캐파가 너무 좀 꽉 차 있다. 그럼 여기에서 낙수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버용 PCB 기판 쪽의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주력 상품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유선 장비, 지금 현재 매출 비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겁니다. 유선 장비 쪽.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PCB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C사는 시스코입니다. 그러니까 N사는 이게 엔비디아는 아니에요. 이게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그 다음에 시스코랑 노키아의 라우더라든지, 그 다음에 A는 아마존이겠죠. 이쪽에 뭐 스위치, 그러니까 G는 구글입니다. 이쪽이 서버 쪽인데,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센터의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 유선 장비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데이터의 원활한 교통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교통 정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트래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네트워크 장비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수페타시스의 MLB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MLB 자체도 아무래도 이제 고집적화가 되겠죠. 단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단수가 높아지는 만큼 당연히 마진율은 훨씬 더 높아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수페타시스의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전까지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런 장비들 중에서 거의는 이 스위치까지 거의 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최근에 부품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뭐다? AI 가속기. 엔비디아 AI 가속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 가속기, 우리가 알고 있는 AI GPU라고 보시면 돼요. H100이나 뭐 A100 같은 것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용 PCB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엔비디아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TM이 거의 독점으로 납품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풀캡하다 보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한테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넘겨주는 것도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풀캡화가 됐어요. 자, 그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2등, 4등 업체는 중국이에요. 넘겨줄까요? 못 넘겨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계속 공장을 증설하게 만들겠죠. 그러면 이건 관련 쪽에 이수페타시스의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스럽게.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수페타시스가 들어갑니다. 독점 납품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MS, 인텔까지도 거래처를 늘렸어요. 뭐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당연히 이거 증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예전에 발목을 잡았던 건 이겁니다. 무선 장비. 그러니까 5G 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죠. 물론 5G 때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거 생각보다 장비가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기보다 원래는 돈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로 투자를 많이 안 해버린 거죠. 기주국 투자를. 말이 이제 말이 좋아 5G지 실제로 좀 5G가 아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무선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계속 줍니다. 근데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 떠오르고 있는 AI의 핵심이 되고 있는 쪽에 집중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 가속기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표를 한번 보시면 예전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있던 데이터 센터 쪽에서 없던 게 생겼다. 비중이 확 생긴 거죠. AI 가속기. 물론 예전에도 AI 가속기가 없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중이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딱 H100을 딱 내놓고부터는 완벽하게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차지하기 시작했죠. 제가 지금 반도체를 예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D램을 왜 좋게 보냐. 예전에는 반도체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D램이. 다 비메모리가 주류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내에서 D램이 좀 주류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왜? 여기 보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비중 중에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천덕꾸러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가속기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고, 이게 가속기 관련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수페타시스의 AI 가속기용 PCB 판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마진율은 계속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다 좋아지는 건 알겠다. 그러면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비싼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해서 증설 효과가 발생이 돼요.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 단순 산수로만 봐도 9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출 기준으로 나온 볼륨인 거고요. AI 가속기 비중이 늘어나는 건 뭐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출은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더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규모 역시도 당연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2025년 기준으로 최소한 이거 엄청 저는 보수적으로 받는 건데 한 1조 정도는 충분히 저는 영업이익을 매출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좀 높게 보는 분들은 한 20% 초반대도 보지만 저는 어쨌든 믹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보고 10% 후반대 봅니다. 야, 근데 10% 후반대도 너무 높게 보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현재 올해 예상으로 보면 한 14% 보는데 이거 너무 네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수페타시스는 작년에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만들었어요. 전혀 없었던 애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제가 18% 정도로 잡는 거는 엄청나게 제가 보수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분명히 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보수적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매출 1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한 18% 정도 나온다면 자 그렇게 단순 계산만 이렇게 한다면 아주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되면 한 영업이익은 한 2025년 기준으로 본다면 한 1,800억 조금 많이 나오면 한 2,00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영업이익률 2,000억 정도 나온다. 근데 그 과정에서 멀티플을 얼마 정도 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이라면 AI 저는 멀티플 충분히 저는 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또 AI 멀티플을 주지 않을까요? 한미 반도체가 35배를 받습니다. 물론 35배까지는 바라진 않죠. 저 너무 고평가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래도 한 20배 정도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단순 계산만으로도 한 시총이 뭐 한 3조 6천억에서 한 4조 정도 사이가 적정 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조 원대 초반입니다. 많이 맥스로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여기서도 업사이드는 한 100% 정도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황에서 업사이드는 훨씬 더 열려 있다. 오늘 급등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눌림목이 나온다면 충분히 공략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육료 한미 반도체를 대체할 종목은 저는 이수페타시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을 눌러 자주자주 저희 채널에 좀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